오늘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구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던 노동위원회의 관행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5월 12일 신지식인인 김쾌식 주택관리사가 지금까지 관례로 이어져 오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기각해 오던 노동위원회의 잘못된 관행이 바뀌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김쾌식 주택관리사의 소송으로 시작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공동주택 관련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의 판단도 못 받아보고 돌아서야만 했던 잘못된 관행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리면, 주택관리사란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 주택관리사라는 국가자격 취득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구제 신청 자체를 기각해 오던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해고된 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구제 명령 판단조차 받지 못했던 수많은 근로자가 정당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된 것입니다. 김쾌식 주택관리사의 소송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김 소장은 2016년 9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3개월 23일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A 위탁관리회사와 맺고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김 소장이 오기 전에 이 아파트는 A 위탁관리회사와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 위탁관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A 위탁관리회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업체를 변경해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위탁관리회사인 B사와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에는 기존 직원을 모두 고용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찰된 B 위탁관리회사와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입찰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했지만, 동대표 한 명이 주도하여 관리소장의 고용 승계를 뺀 조건으로 관리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이 계약에 따라 김 소장은 B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를 시작하는 2월 1일부터 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 소장은 같은 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A 위탁관리회사와 B 위탁관리회사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처음부터 근로계약을 한 적이 없는 B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 대표회의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각하했고, A 위탁관리회사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만, 같은 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초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까지 나오게 되면 대부분 근로자들은 포기를 하게 되는데, 김쾌식 관리소장은 같은 해 9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해 최근까지 3년의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재판부가 우선적으로 전제한 것이 바로
대표회의 또는 A 위탁관리회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위탁관리회사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끝났지만 다음 날인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근로계약을 맺었던 A 위탁관리회사 또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김 소장과 묵시적 근로계약을 한 것, 즉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새롭게 갱신된 근로계약이 원심 종결일인 2019년 4월 3일 이전에 종료하였기 때문에 재심 판정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소장의 사용자가 비위탁관리회사라고 하더라도 용역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 계약 기간과 같은 것으로 보아 아무리 늦어도 비위탁관리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1월 31일까지로 보아야 되는데 이미 그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김 소장이 청구한 재심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볼 의미가 없다며 기각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구제 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관행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 명령의 판단조차 받지 못했던 수많은 근로자가 정당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생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전제했던 A 위탁관리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계속 근무를 했던 관리소장과 관리 직원들의 지위가 A 위탁관리회사이거나 아니면 입주자 협회회의 둘 중 하나라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소장의 경우 이 아파트에 입사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면접을 보고 김 소장을 선택한 점 등을 지적하며 근로자의 인면에 깊게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대표회의가 충분히 사용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향후 위탁관리 아파트라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의 면접을 진행하는 등 직원의 인면에 관여하거나 업무의 지시를 대표회의에서 직접 할 경우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보는 판단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고 이 판결과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